하겠습니다. 뉴트라이트 4월 핵심 제품과 프로모션. 그 첫 번째 제품은 지금 현재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4월 17일 날 시작한 뉴트라이트 프로모션이죠. 90주년 식물 영양소 과학 뉴트라이트 더블X 프로모션입니다. 뉴트라이트 더블X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종합 비타민 무기질 제품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제품이죠. 그렇다면 이 더블X가 전 세계는 물론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능적 가치도 물론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뭐 소비자분들이 활용하는데 편안한 모양, 기호성과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과학적인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계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뉴트라이트의 과학적인 어떤 결실을 매번 업그레이드되는 뉴트라이트의 더블X에 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 뉴트라이트 더블X 관련돼서 발표된 논문, 뭐 수십 편의 논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논문은 지금 보시고 계신 8편의 논문입니다. 이 8편의 논문을 기본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8편의 논문이 1급 학술지라고 칭해지는 SCI급 논문 학술지에 게재되었기 때문입니다. 1급 학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일단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힘들지만 게재되는 순간 많은 연구자들이 그 내용을 인용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학술지를 우리가 1급 학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1급 학술지에 지금 보시는 8편의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논문은 영양학적인 트렌드 또 한국 시장에 맞춰서 약간씩 주제가 변경이 됐는데요. 예컨대 2000년대 초반부터 2013년도까지는 이 당시 한번 떠올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식물 영양소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식물 농축물도 상당히 낮았죠. 그 당시에는 그냥 채소와 과일 섭취가 몸에 좋습니다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식물 영양소의 가치, 나아가 뉴트라이트 더블X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연구 결과를 하나하나 발표를 하면서 학술 또 학회를 개최를 하면서 식물 영양소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2013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더블X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다양한 영양소, 기본적으로 그 구성 영양소죠.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무기질, 그리고 부원료로 20여 종의 농축물에서 얻어지는 19종의 식물 영양소. 이 식물 영양소가 과연 우리 신체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까, 기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섭취했을 때, 우리 가족이 섭취했을 때 어떤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리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요. 활성산소종을 낮춰준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는 의미이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DNA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체크포인트 키나제라는 단백질의 수준도 올려준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제품의 가치,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뉴트라이트 더블X, 이번에 새로운 논문이 또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아주 재밌는 논문이에요. 기존의 인체 적용 연구, 인체 적용 시험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 얘기했죠. 더블X를 섭취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신체가 어떤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변화하는지, 어떤 영양소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기존 인체 적용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생물학계에서 최신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다중 오믹스 기술이 적용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다중 오믹스는 인체 유전 정보를 활용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뭐 대사체, 유전체, 단백질체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신체 내에서 뉴트라이트 더블X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물 영양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도출된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구나. 그렇다면 누구와 연결돼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가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 가상인체 모델인 코다를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왼쪽 위에 보시는 삼각형은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식물 영양소들입니다. 중앙에 엘라직산도 있고요. 퀘르세틴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 영양소들이 신체 내 어떤 대사체, 유전체, 그리고 단백질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 중간중간에 파란색의 동그라미와 빨간색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의 동그라미는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란색의 동그라미는 그에 반대로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죠. 즉 어떤 특정 식물 영양소가 신체의 어떤 특정 유전체와 대사체를 낮추거나 올리거나를 통해서 신체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또 그것을 발표한 논문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WX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들의 기능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능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분은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뉴트라이트 WX를 섭취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식물 영양소가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구나. 이건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낮은 수준의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가치, 그 길을, 스텝을 밟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뉴트라이트의 또 의미 있는 그런 연구 결과 발표를 즈음해서, 또 뉴트라이트 90주년이 되는 시점을 즈음해서 4월 17일부터 뉴트라이트 90주년 특별 구성 WX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WX 리필 2개 구매하시면 3,000원 업차지에 WX 10days 샘플링도 좋고요. 이동 중에 언제든지 가볍게 섭취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증정해드리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월 진행 예정인, 정확하게 말하면 4월과 5월 초반에 진행 예정인 프로모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도 여러 개의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됐었죠. 이 프로모션 중에서 아직까지 마감이 되지 않은 또 준비 중인 프로모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 프로모션의 띠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띠은 어떤 띠일까? 어떤 꼭지를 묶어볼까? 봄이 되면 저는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따뜻한 봄날 나들이 하기도 좋고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이면 아무래도 맛깔스러운 음식이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음식의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계절이겠죠. 더불어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봄이 오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춘곤증이잖아요. 이런 춘곤증이 발생할 때, 요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모션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봄이 되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활력이 떨어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신체에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하죠.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과연 어떤 영양소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일까요?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봄처럼 나른해지는 시점,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영양소,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몸에 있는 에너지원을 120%, 130% 불태워주면서 내 몸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비타민 B군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런 고민도 있겠죠. 입맛이 왜 이렇게 돌지? 봄이라서 그런가? 봄나물, 채소, 따뜻한 밥 위에 올려서 초고추장 탁탁 참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그렇게 꿀맛이잖아요. 이런
많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게 걱정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 강낭콩 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파세올라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또 데드바르 추출물도 추천을 드립니다. 투치라는. 또 식이섬유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식이섬유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식이섬유의 재발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전부터 저희는 얘기를 드렸었죠. 식이섬유라는 것은 신체 내에 포만감을 올려주는, 특히나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주변의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부피도 늘리고 끈적끈적한 겔화가 되면서 내 몸에 불필요하게 넘치는 과잉된 탄수화물과 지방을 자신의 몸에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친다 그러잖아요. 단당류 위주의 식생활을 할 경우에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올 수 있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죠. 뉴트라이트의 대표적인 식이섬유 제품 화이버 비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화이버 비츠 뒷면에 보시면 기능성 내용이 있지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준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특히 단당류 위주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 같아.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영양소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바로 HCA라는 성분을 권장해드립니다. 우리가 당을 섭취하게 되면 복합당이 이당류가 단당류로 쪼개지면서 내 몸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 당이 너무 과잉으로 들어올 경우에 우리 신체에서는 이 과잉의 당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이 HCA라는 성분이 잉여의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블러킹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생활에서 단맛 나는 맛있는 음식, 일반적으로 기호성과 편의성이 강한 식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야, 나는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각인된 그 지방의 고소한 맛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 지방을 끊을 수가 없겠죠. 이런 지방 섭취를 좀 더 적극적으로 블러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불리는 키토산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미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으로선 CLA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봄철, 음식의 섭취는 늘어나는데 에너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력을 올릴 필요가 있겠죠. 에너지화되지 않는 에너지원들을 적극적으로 대사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영양소들과 신체를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디킥 프로그램입니다. 5월 2일 날 진행될 예정인데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영양소,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하나의 영양소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 하나하나 보게 되면 티아민, 비오틴,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다른 만큼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특한 본인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기능이 있으니 에너지돼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앞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지질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지질을 에너지로, 단백질을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이 바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단백질이 바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질도 마찬가지 있고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노란색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탄수화물이 에너지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과 지질이 에너지화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지질, 단백질을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저 영양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한번 볼게요.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들일까요? 바로 비타민 B군들입니다. 탄수화물,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1, 비타민 B2 다 비타민 B군이죠.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타민 B군이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에너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 몸에 활력을 주고 싶다.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적절하게 에너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일까?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학습 에너지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학습 에너지원이라고 불릴까? 뇌세포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을까요? 우리 뇌세포는 당 의존성이에요. 당 의존성. 아주 단순한 당이 있어야지만 뇌세포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뇌세포 주변에 아무리 당이 많아도 뇌세포가 당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중간에서 중요한 조효소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니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티아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아민은 뇌세포가 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로서 학습 에너지원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는 여러분들께 비타민 B군을 기본적으로 많이 권장을 해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군의 영양학적 가치, 21세기 영양학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은 2003년도 버전 부록에 있어요. 부록에. 저는 학교 다닐 때 부록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영양학적 굉장히 두꺼운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편 여러 가지 편이 있죠. 그 맨 뒤에 부록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부록을 잘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 문제는 중요한 내용은 부록에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부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타민 B군의 영양학적 가치입니다. 신체 부위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전신, 신경계, 소화, 피부, 입술, 혀, 눈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영양이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를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재가 되어 있고 영양장애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영양소들이 하나하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련 영양소를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B군 쫙 보시게 되면 어떤 영양소가 가장 많이 눈에 띄십니까? 바로 비타민 B군이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데 일상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어떤 것일까? 라고 한다면 비타민 B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리더 여러분들, 또 제 몸속에서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고 쉽게 고갈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고갈이 됩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고갈이 됩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면 고갈이 됩니다. 저처럼 얘기를 많이 해도 고갈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리더 여러분들 함께 듣고 계시잖아요. 정보를 듣는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행동이거든요. 이럴 때도 비타민 B군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쉽게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또 비타민 B군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내가 섭취를 하게 되면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배설되고 또 흡수된 양도 필요한 양만큼만 활용되고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성 영양소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시간대에 필요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간히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비타민 B군. 내가 오늘 굉장히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하루치를 한꺼번에 섭취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 섭취하는 순간 필요한 양만큼 내 몸에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다 배설되는 그런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규칙적인 시간대에 정량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행복중환님께서 적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매일 안 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네.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스트레스 하에서 내 몸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B군.
뉴트라이트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B군 포트폴리오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기능성이 부여된 제품들이 있죠. 첫 번째로 뭐 대표적으로 판토블렌드 제품이 있죠. 또 밀크시슬 EX 제품에도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제품들은 기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스트비아 비타민 B 플러스 제품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기준에서 비타민 B군 보충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스트비는 효모 기반의 비타민 B군입니다. 7종의 비타민 B군을 제공하고요. 우리가 추어블 타입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트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동이 잦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B 플러스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작은 정제 사이즈로서 물과 함께 꿀꺽 삼킬 수 있는 또 7종이 아닌 한 종이 더 늘어나 8종의 비타민 B군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B군의 가치로 보게 되면 이스트 B보다는 비타민 B 플러스가 더 높은 비타민 B군의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호성과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기호와 편의성에 따라서 이스트 B 제품도 많이 권장을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집에서 있을 때에는 또 사무실에만 있을 때에는 이스트비 제품을 주로 섭취를 하고요. 또 이동 중의 경우에는 이동이 많을 때에는 비타민 B 플러스 제품을 이렇게 나눠서 섭취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원료를 바탕으로 한 이 두 제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신체 활력은 물론 스트레스 하에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프로모션입니다. 5월 3일 날 진행될 예정인 프로모션입니다. 이스트비 프로모션. 제가 한국아메이에서 일을 하면서 몇 번 보지 못한 프로모션입니다. 5월 3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트비 대용량 패밀리 사이즈 2개 구매하시게 되면 엔자임 바이옴 미니와 밸런스 위딘 365 미니 1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스타님, 비타민 B 플러스 지금 한 알 먹어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알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삼성님, 네. 이스트비 맛있어요. 네, 이스트비 정말 맛있습니다. 같은 간식이라면 저는 이스트비도 좋은 간식 제품으로 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드문 프로모션, 이숙자님 정말 느끼실 겁니다. 드문 프로모션, 찾아보기 힘든 프로모션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월 2일 날 진행될 예정인 바디키입니다. 한국아메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특히나 뉴트라이트 비즈니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모션입니다. 내가 변해야지만 소비자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 핵심인 기본인 프로모션이 바로 바디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디키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체중 조절 트렌드가 가장 민감하게 빨리 변하는 국가입니다. 정말 빨리 변합니다. 네. 아마 함께하고 계신 리더님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 뭐였지? 그 전에 유행했던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 뭐였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요. 작년에 어떤 게 유행했어요? 키토 다이어트가 유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간헐적 단식, 뭐 고지방 다이어트 몇 가지가 유행을 했었죠. 매년 트렌드가 바뀝니다. 아마 제가 예상컨대 올해 유행하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은 내년에는 유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까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 짧은 시간에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어떤 특정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올해 그 동일한 다이어트를 선택하지 않는 거. 이게 소비자 마인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양학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뭐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바로 그 프로그램의 존속성, 지속 연수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라면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라는 의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뉴트라이트 이 바디키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함께하고 계신 리더 여러분들 바디키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파지트림이라는 제품 기억하십니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파지트림이라는 식사 대용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식사 대용 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BCCP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BCCP가 뷰티 칼로리 컨트롤 프로그램, 아름다움을 위한 칼로리 조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BCCP가 바디키의 모체인 프로그램입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횟수로만 따지게 되면 24년 정도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랜 축에 들어가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입니다. 바디키는 매년 새롭게 진행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체중 조절이라는 것은 그냥 살 빼는 거였습니다. 체중 조절 원하십니까? 달리십시오. 이게 굉장히 기본이었습니다. 굶으세요가 굉장히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혁신적으로 한국아메이에서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국 ABC에 인바디라는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인바디를 통해서 체중 조절 왜 무조건 굶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을 아셔야죠. 근육이 많은지 지방이 많은지, 물론 지방이 많겠지만 그 지방의 현 상태를, 체지방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이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같은 체중, 같은 연령대, 성별이라도 체성분의 비율에 따라서 목표량이 달라집니다. 빅데이터 속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편하게 안정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또 올릴 수 있는 근력량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으로까지 발전한 것이 바로 바디키입니다.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 좀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체중 조절 프로그램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제품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제품들 중에서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제품은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으면 빠집니다 라고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광고하는 제품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언제가 완성되는 거야?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제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몸의 현 상태를 분석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바디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고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리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또 리더 여러분들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권기찬님, 원푸드 다이어트를 얘기하셨죠. 꽤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아직까지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아침에 방울토마토를 먹습니다. 점심에 방울토마토를 먹습니다. 저녁에 방울토마토를 먹습니다. 그 다음날 방울토마토를 먹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걸까요? 꿈에도 나타난다 방울토마토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일까? 체중 조절이라고 하면 무조건 감량을 생각하시는데요. 체중 조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지방 조절, 체지방을 낮추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육량을 올리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왜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분이 비만이야, 외형적으로 과체중이야 라고 하면 일단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찝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생활 습관이 정상이었다면 과연 왜 과체중과 비만이 있었을까요? 과체중과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보인다라는 것은 그분이 지금 현재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아니면 대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아니면 만성염증이 있어, 그로 인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디키라는 것은, 체중 조절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 나타난 나의 신체를 정상화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이 찌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많이 먹기 때문이겠죠.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예전에 비해서 활동량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또 섭취량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데 살이 찌는 걸까요?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체에서 필요로 한 에너지 요구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성장은 0세 때부터 30세를 의미하는데요. 30세 이전은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요구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춘 30살 이후부터는 신체에서 이제 몸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모드가 바뀝니다. 유지관리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하겠죠. 따라서 이 에너지 요구량에 맞춰서 우리 생활 패턴을 맞추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살이 절대로 찌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많은 리더 여러분들은 30살 이후에 이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식사량을 줄이셨을까요? 네라고 얘기하신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오히려 30살 이후에 식사량이 늘었거든요. 내 몸은 이제 성장이 아니라 유지발달로 그 모드로 변했는데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잉여 에너지가 남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잉여 에너지가 신체에 쌓이게 됩니다.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복부지방, 체지방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음식의 참맛은 30 이후부터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음식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복부지방과 체지방은 늘어나는데 초기에는 외형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 지방은 늘어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티가 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지방과 체지방이 늘어나는데 왜? 누군가 지방이 늘어날 때 이 지방의 위세에 눌려서 자신의 공간을 내주는 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그렇게 절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자리를 내주는 아이가 누구일까? 건강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근육이라는 아이입니다. 근육은 계속적으로 운동량이 줄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 체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잘 티가 나지 않고 외형적으로 티가 나는 시점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뉴트라이트에서는 한국아메이에서는 전국 ABC의 인바디 970 시리즈를 도입했습니다. 인바디사에서 나온 최고 등급의 체성분 측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보다 더 세밀하게 더 가치 있게 우리 몸의 상태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970이 도입되면서 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갔던 부분이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전신 위상각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신 위상각. 인바디 측정하시기에는 두 번째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상각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겼는지 혹시나 삐뚤빼뚤한 아이는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중 조절을 위해서 뉴트라이트 바디키가 제시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바디키 마이핏, 바디키 M입니다. 하나는 주 목표가 체지방 감량이고요. 또 하나는 근육 증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춤 제품과 맞춤 운동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바디키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함일까? 뉴트라이트 바디키는 성공하시면 굉장히 많은 리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시면 그 많은 리워드를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것. 성공하면 다 받아, 실패하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바디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디키 마이핏 성공하시게 되면 아메이 제품 구매 가능한 20만 원 바우처를 제공해 드리고요. 바디키 M 같은 경우는 10만 원 바우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서 키를 획득하시게 되면 또 그 키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모션 증정품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리더 여러분들이 체중 조절 진행하심에 있어서 뭐 솔루션 제공뿐만 아니라 하나의 불편함까지도 낮추는데 주안점을 둔 프로모션이 바로 바디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디키 마이핏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프로모션 구성 설명드릴게요. 바디키 에센셜 세트 구매하시게 되면 증정품으로 다음과 같은 증정품이 제시가 되고요. 성공하시게 되면 20만 원 바우처가 나가고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통해서 키를
제시해드린다, 키를 제공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게 저 바디키 에센셜 세트 본품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의 리워드를 받을 경우에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바디키 M 같은 경우 바디키 M 세트 구매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정품 그리고 성공하실 때 마찬가지로 10만 원 바우처가 제공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벤트 중간중간 키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월 바디키 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5월 2일 날 프로모션 판매가 진행이 되고요. 5월 20일부터 프로그램 시작, 그리고 8월 2일 날 바우처 지급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늦춰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전에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많은 리더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 시즌에 맞춰서 딱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바디캐 끝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신체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여름에 맞게 또 활동도 하시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를 좀 조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디키는 완성이 아닙니다. 바디키 프로그램 딱 진행하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간 잘못됐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바디키의 필요성이 부각이 됐다라는 거고요. 바디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정상화시키는 또 루틴으로 만드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바디키가 끝나는 시점에서 형성됐던 습관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신다면 한 번에 자신의 체형 관리,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바디키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중 조절은 근육 증가가 됐던 체지방 감량이 됐던 절대로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디킥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많은 파트너분들과 소비자분들과 즐기면서 바디킥 프로그램 진행하셔서 이번 여름 더욱더 활기차게 보내시면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뉴트라이트 내용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별, 달, 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활 습관을 정상화 루틴으로 쭉 맞습니다. 쭉 진행하셔야 돼요. 근육은 괜찮은데 체지방이 늘 문제예요. 바디키로 다시 조절해야 되겠어요. 라는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아, 실버스타님 아주 좋습니다. 즐거운 바디키 겉모닝과 함께하면 더욱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의 많은 루틴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좋은 글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계신데요. 올려주신 분들 10분을 추첨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아주 재미있는 아주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